최저임금 변화 만 30원이고요. 예상 월급 209만원, 주급 48만원, 1급 8만원. 요 정도 2025년 바뀌었다. 요 정도 숫자는 외워두시고요. 다만 경영계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습니다. 59%,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습니다. 47% 등등 매년 인건비가 오르고 있어서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법률들 좀 있더라고요. 법률들 뉴스를 보면 조금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공통적인 것만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만 30원이 됐다는 거, 요거 좀 챙기시고요. 동시에 중위소득과 복지급여 기준값도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에 일하는 근로소득자, 근로하고 자산소득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눈다면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이걸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고, 이 중위소득 값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분위를 나뉘죠. 우리나라는 5분위로 나눕니다. 1분위, 가장 하위에 있는 20%, 2분위, 그 다음 20%, 통상 소득의 2분위까지가 복지의 대상으로 우리가 관주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이제 5분위죠. 가장 부자인 20%.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뉘어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고 복지제도도 시행합니다만, 어쨌든 기준 중위소득, 국민가구소득 중간값이고 복지서비스 선정 기준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이 우리나라가 609만 7,773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빠도 벌고 엄마도 벌죠. 그리고 자녀도 있어요. 자녀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정도가 되면 알바도 하니까요. 어쨌든 엄마 벌고 아빠 벌고 아들 벌고 딸 안 벌 수 있겠죠. 어쨌든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609만 원이다. 그러니까 일단 둘이 번다고 쳤을 때 2분의 1로 나누면 303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3만 원 정도가 우리 중위소득이다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현재 중위소득 값이 한 2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평균 소득 값이 3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로소득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산소득을 더하고 엄마 아빠 말고 아이가 자녀 중에서 알바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09만 원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7만 1,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를 줘야 되는 소득 1분위 대상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2024년 대비 2025년에 늘었다. 가난한 사람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만 명. 늘었습니다. 복지로 생계급여를 줘야 되는 대상자가 늘었다. 2025년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출산, 육아입니다. 혼인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해줍니다. 결혼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거 차이 아시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100만 원 빼준다는 이야기고, 세액공제는 어때요? 세금에서 100만 원 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돈 주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올해 결혼하시는 분들 100만 원 정부가 주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 어차피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세금 내야 될 사람 중에서 결혼했다. 100만 원 세금 안 내도 된다. 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출산 지원금 수령할 때 전액 비과세 혜택 해줍니다. 기업이 얼마 전에 부영그룹이죠. 부영그룹은 뭐로 유명합니까? 사랑으로 아파트. 부영그룹이 이제 출산하는 직원에게 1인당 1억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직원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내 월급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내가 출산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갑자기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얼마 내야 됩니까? 갑자기 세금 신고 구간이,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세는 누진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 받은 건 기분 좋아서 주변에서 1억 받았다고 했지만은 1억 받은 거에 세금을 얼마 내냐? 3천만 원 냅니다. 3천만 원이 세금으로 준조세까지 다 포함해서요. 4대 보험 포함해가지고 내 돈에 떨어지는 것이 7천만 원이에요. 아니 국가에서 출산 장려하라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큰 돈 써가지고 1억을 줬는데 출산 장려한 국가가 3천만 원 다시 가져갔네? 이게 뭔 일이야? 그렇죠.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기업 출산 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출산 수당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이 세금을 내는데 조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도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애를 낳은 직원이 있다. 그리고 자세히 따져봐야 됩니다. 애 낳은 지 5년 됐는데 출산지원금 안 맞죠. 애 낳은 지 통상 제가 볼 때는 한 2년 이내일 것 같은데 자세히 따져보세요. 애 낳은 직원이 있고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해서 내가 월급을 올려줄 때 출산지원금이라는 명목을 수당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면 그 내용에 있어서만큼 비과세니까 개인도 혜택을 보는 거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식대에 10만 원 집어넣고 차량운전지원금, 개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운전지원금으로 집어넣어 주잖아요.
어차피 줄 돈 항목을 나눠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개인 세금 안 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항목이 하나 생겼다 정도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3년 증가했고요. 배우자 출산 육아 기간 10일에서 20일 증가했고요.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한 거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 장병 월급도 2등병이 75만 원, 병장은 150만 원, 군인 월급 200만 원 이야기했는데 병장 월급 2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약 55만 원 돼서 병장 기준 205만 원. 와, 드디어 이거 공약 실행된 겁니까? 와, 병장이 205만 원 받으면 야, 이 친구들 병장 끝나고 사회에 나오면 월급 205만 원? 이제 2025년부터는 205만 원이 넘네요. 왜냐면 시급이 1030원이고 이거 206시간 한 달 근무를 다 완료를 하면 20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6만 원은 안 되게 했네요. 사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병장 월급 205만 원 그 정도 해야죠. 국가를 위해서. 자발적이지도 않고 다 징병돼서 가서 근무하는데, 그리고 뭐 시간의 수당 따져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텐데 어쨌든 병장 205만 원까지 잘하신 겁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도 시행됐습니다. 34세 이하 청년 금융상품이고요. 정부 기여금이 5년 기준에서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청년 금융상품들 청년 도약계좌 늘어났다라는 거. 지역 범위도 확대됩니다. 국가 근로장학금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되고 국가장학금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되고 구직 단념 청년 참여수당 월 50만 원 지급받는 사람도 9,000명에서 12,000명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변화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그동안 예고도 하고 시범사업도 했는데 드디어 신입생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현재 중3 학생들부터는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의 취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저는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고등학교가 사실상 대학 입시를 위한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현실에서 고교 학점제가 정말 자신의 진로와 적성과 또는 자신의 흥미, 자신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고등학교 학점을 부여받을 때 과연 어느 학점 선생님이 점수를 잘 주느냐, 어디를 가면 실력 있는 애들이 지원 안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A 학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이냐, 치열한 눈치작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을 잘 해칭하고 대학교를 가기 위한 학원처럼 운영되지를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변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030원이고요. 예상 월급 209만 원, 주급 48만 원, 1급 8만 원. 요 정도 2025년 바뀌었다. 요 정도 숫자는 외워두시고요. 다만 경영계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습니다. 59%.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습니다. 47%.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사업 종료하겠습니다. 12%. 영업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등등 매년 인건비가 오르고 있어서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생활물가지수가 인상되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갔는데 신선식품 지수가 20%고 농축수산물지수 11.4%, 소비자물가지수 3.1% 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저임금 1.9%밖에 안 올라가는 거, 이거는 포괄적인 정권의 착취다. 불경기가 되고 정치가 불안정화되고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노동조합이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IMF 때 노동조합 파업 제일 많이 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노동조합 파업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금 2025년에 춘투, 하투, 추투, 동투, 추나, 추동, 투투. 아하, 참 이게 참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저도 기업에서 노사협력실장 13년 동안 했습니다. 노사협력실장 13년 동안 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본의 앞잡이니 누구누구의 꼭두각시니 뭐 이런 이야기 꽤나 들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때로는 짧은 기간이지만 대표이사, 때로는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너네들만 뭐 삭발식하고 너네들만 뭐 투쟁 선포하냐? 나도 하겠다. 아무도 하라고 안 했죠. 저 자신이 바리깡 들고 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너네들만 뭐 삭발하는 거 아니다. 나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뭐 또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30대 초반에 그 정도 열정은 가지고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아니 그 정도는 양보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이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막 더 강하게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서 노동조합의 주장도 이해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간 중심 경영이나 컴패션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노동조합 간부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5년에 대내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외적인 경쟁력과 대외적인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금융산업 이렇게 계속하면 됩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경쟁력 이렇게 가면 계속 됩니까? 우리나라 공기업, 기관 이렇게 계속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경쟁력 관점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답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투쟁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파괴적으로 하지 마시고 함께 달려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제도도 변화되죠. 2025년 육아지원제도 임신기 근로기 시간 단축되고요. 난임 치료휴가 증가됩니다. 출산 전유휴가 증가되고 유산, 사산을 할 때에도 휴가지원제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증가되는 거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이 되는 겁니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산됩니다. 자녀의 연령 확산되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던 거에서 3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육아기에 있는 저희 동료들, 직원 동료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도 출산휴가 지금 갔습니다. 육아휴직까지 가 있습니다. 관련된 흐름은 타시면서 여러분들도 직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사후지급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지급하지만 복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직을 해야 나중에 지급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좀 더 좋아졌다 정도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동시에 대체인력 지원금도 나옵니다. 요거 잘 들어보세요.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됐고요. 월 최대 80만 원을 출산 전후 휴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기에 했는데 월 최대 120만 원을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에게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육아휴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만 지원했는데 육아휴직을 한 그 직원의 일을 다른 직원이 대신해줘요. 그러면 그 지원금도 이제는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을 보니까요. 청년 창업과 글로벌 무대 도전 지원, 유망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지원, 새로운 수출, 성공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 유망 중소기업, 중소기업 점프 지원 내용을 보면요. 바우처, 연간 약 8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정책자금으로 시설 운전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 특례보증으로 해서 기업당 약 200억까지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있고 기술의 첨단에 있는 기업들은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4,505개사의 중소기업은 1억, 중견기업은 2억 원까지 중소기업 테크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해주어서 수출 전용 융자를 2,00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 30억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특징이 뭐냐?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좀 밀어붙여서 몰아주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더 잘 알고 준비하면 더 나은 2025년이 될 수 있습니다.